여러분, 저는 72살 김혜란이에요.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혼을 막기 위해 어떤 짓까지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사랑을 찾았는지,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재회가 어떻게 악몽이 되었는지, 도박에 미친 며느리의 이중적인 얼굴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모든 진실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이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해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 어떻게 배신이 되고 그 배신이 어떻게 진실한 사랑으로 바뀌었는지를요. 추억열차 채널에서는 소설 같은 연재형 사연, 마음 울리는 감동 사연, 소름 돋는 반전 사연,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날은 4월 중순,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하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혜란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립스틱을 바를까 말까, 스카프는 두를까 말까. 40번째 동창회라지만 이번은 달랐거든요. 70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있었나? 주름진 손이 부끄러워도 이 떨림만은 20살 그때와 똑같구나. 혜란은 혼잣말을 하며 핸드백을 여러 번 바꿔들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눈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 쪽 테이블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박진우. 50년 전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진우도 혜란을 알아봤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우가 먼저 다가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란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은 그대로였죠. 혜란은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고 지난 세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고 혜란도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들 줄은 몰랐는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녀 같은 수줍음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혜란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진우가 번호를 알려주며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잘 들어가셨나요? 답장은 금세 왔어요. 나도 정말 반가웠어. 다음 주에 차 한잔 할까? 혜란은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처음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처럼 설렜어요. 그런데 거실로 나가보니 며느리 차유리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하더군요. 어머니, 나오셨어요? 유리가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혜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오늘 동창회 가셨다면서요? 표정이 되게 밝으신데.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혜란은 괜스레 핸드폰을 등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 립스틱도 바르시고 평소와 다르시네요. 유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은 아니었어요. 혜란은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혜란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진우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대학 교정의 벚꽃나무 아래서 진우가 말했었죠. 혜란아, 나중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손잡고 벚꽃길을 걸어보자. 그때는 그저 철없는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혜란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30분은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리가 갑자기 살갑게 굴었어요. 혜란은 의아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같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혼 생각 있으세요? 유리가 당근을 썰며 슬쩍 물었어요. 혜란은 깜짝 놀라 칼을 놓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도 이제 혼자 계신 지 5년이나 되셨잖아요.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유리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혜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재혼이야. 에이, 요즘은 70대도 재혼 많이 하신다던데요.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유리는 계속 떠보듯 말을 이어갔어요. 혜란은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 주 내내 혜란과 진우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추억을 공유하고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어요. 혜란은 진우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찻집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혜란아, 사실 그동안 너를 많이 생각했어. 진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문득 내가 떠올랐어.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혜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50년 전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날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야, 이제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 아닐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면. 진우의 말에 혜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유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란의 얼굴을 보자마자 유리는 알아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어머니,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표정이 완전 소녀 같으신데? 친구 만나고 왔어. 남자친구요? 유리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혜란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유리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걸. 그날 밤 유리는 남편 정현석에게 슬쩍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누군가 만나시는 것 같아. 그래, 좋은 일이네. 엄마도 너무 오래 혼자 계셨잖아. 현석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유리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좋은 일? 시어머니가 재혼하면 우리가 받을 유산이 반으로 줄어들 텐데? 유리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오늘도 10만 원을 걸었는데 다 날렸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300만 원째예요. 남편 월급에서 조금씩 빼돌린 돈이었죠. 시어머니 재산이 내 마지막 희망인데 절대 그냥 둘 순 없어. 유리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혼을 막아야겠다고. 토요일 아침 혜란이 잠에서 깨어나니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져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유리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콜롬비아 원두로 내렸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평소엔 인스턴트 커피만 타주던 며느리가 갑자기 핸드드립을 하고 있으니 혜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 유리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요즘 기분 좋아 보이셔서요.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유리는 커피잔을 혜란 앞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만나신 분 괜찮으신 분이에요? 혜란은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어요. 유리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인지 경계심인지 알 수 없는 그 눈빛이 혜란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야. 어머니, 저한테는 숨기지 마세요. 다 아는걸요. 어머니 요즘 완전 예뻐지셨어요. 유리가 혜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분이랑 재혼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준다는 거니? 그분 배경 조사요. 요즘 황혼 사기 결혼 많잖아요.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머니는 너무 순수하셔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시니까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릴게요. 유리의 말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혜라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혜라는 감동받았습니다. 고맙다, 유리야. 하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야.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분 성함이 뭐예요? 직업은요? 유리는 계속 캐물었어요. 혜라는 마지못해 진우의 이름과 은퇴한 의사라는 것 정도만 알려줬습니다. 그날 오후 유리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박진우 의사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왔고 그 중에서 나이가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서울대 의대 졸업,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 역임. 유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진우의 자녀 정보, 재산 규모, 현재 거주지까지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우에게 40대 초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박서준. 외국계 기업 임원이네. 유리는 박서준의 연락처를 어렵게 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준 님이신가요? 저는 김혜란 여사의 며느리 차유리입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신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최근에 자주 만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 그게 사실인가요? 서준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유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좀 재산이 있으신 편이거든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버님이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건 아니시죠? 무슨 말씀을? 저희 아버지는 충분한 연금도 있으시고. 아, 다행이네요. 사실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서요. 서로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요? 유리는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어요. 서준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혜란과 진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미술관을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걷던 중 진우가 말했어요. 혜란아, 우리 이제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 혜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싶어. 왜? 뭔가 걱정되는 게 있니? 며느리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자꾸 내 얘기를 캐물어. 진우는 혜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진우도 집에 돌아가니 아들 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세요? 응? 왜 갑자기? 김혜란이라는 분 만나신다면서요? 진우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서준은 유리와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며느리가 왜 너한테 연락을? 아버지, 혹시 그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준아,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아버지가 재산 때문에 접근한다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진우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황혼의 사랑도 쉽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유리는 혜란에게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박진우 씨에 대해 알아봤어요. 뭐? 내가 언제 알아보라고 했니?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분 정말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의사 출신이시고 재산도 충분하시고. 유리는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그 뒤에 독을 숨겼어요. 그런데 아들이 좀 걱정이네요. 아들이 왜? 제가 연락해봤는데 아버지 재혼을 반대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유산 때문에. 유리의 말에 혜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우는 분명 아들과 사이가 좋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머니, 이 기사 보셨어요? 유리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황혼 재혼의 그늘, 재산 분쟁으로 끝나는 경우 70%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사랑도 좋지만 현실도 봐야죠. 유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혜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화장실에 숨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스포츠 경기 결과를 확인하는 중이었죠. 또 졌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500만 원을 날렸어요. 제길.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유리는 이를 악물었어요. 빚은 늘어가고 남편한테는 숨기고 있고 시어머니 재산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어떻게든. 유리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유리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서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썼어요.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박진우를 직접 미행하기로 한 거예요. 진우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유리는 드디어 그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70대 초반이지만 꼿꼿한 자세와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어요. 확실히 시어머니가 반할 만한 외모였습니다. 진우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를 관찰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뭐야?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는 거야? 유리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유리는 이미 다른 각본을 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유리는 더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박서준의 회사로 찾아간 거예요. 박서준 과장님, 저 기억하시죠? 며칠 전 통화했던 차유리입니다. 서준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네. 무슨 일로?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해서요. 아버님과 저희 시어머니 일로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유리는 서준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진우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뭡니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버님이 저희 시어머니 말고 다른 분도 만나시는 것 같던데요. 서준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아버지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평범한 사진이었지만 유리의 설명을 들으니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유리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혜란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재산이 이 정도예요. 혹시 아버님이 알고 계신가요? 그걸 왜 저한테? 서준 씨도 아버님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건지 진심인지. 유리는 교묘하게 서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서준은 원래 아버지의 재혼을 응원하려 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걱정돼요. 너무 순진하셔서. 그래서 서준 씨와 협력하고 싶어요. 협력이요? 네, 우리가 서로의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진행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서준은 고민에 빠졌어요. 유리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준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김혜란 씨와의 관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그냥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진우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아, 누가 뭐라고 했니? 그 며느리가 또 연락했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한편 유리는 집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포토샵으로 가짜 기사를 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은퇴한 의사 P씨, 황혼 로맨스 사기 의혹. 기사 내용은 그럴듯했어요. 여러 여성을 동시에 만나며 재산을 노렸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전부 거짓이었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유리는 이 가짜 기사를 프린트해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방문 앞에 슬쩍 놓아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라는 방문을 열다가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신문 기사가 들어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혜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퇴한 의사 P씨. 설마 진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니셜과 나이, 경력이 진우와 비슷했어요. 혜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혜라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진우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노크를 했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응? 유리야, 나 물어볼 게 있어. 혜라는 기사를 보여줬어요. 유리는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신 거예요? 문 앞에 있었어. 이거 박진우 씨 얘기 같은데. 유리는 기사를 꼼꼼히 읽는 척했어요.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유리는 혜란을 위로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요. 계획이 먹혀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리는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었어요. 남편 현석이 예전에 잃어버렸다고 했던 낡은 시계를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계를 들고 진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시계를 떨어뜨리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저기 일동 앞에 누가 시계를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남자 시계 같아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박진우 씨 아파트 근처를 지나갔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 남자 시계가 떨어져 있었는데. 어머니, 박진우 씨가 혹시 그런 취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유리의 말은 악의적이었어요. 혜라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럼 다행이고요. 어머니,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리는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걱정하는 척, 보호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파괴하고 있었죠. 그날 밤 유리는 또 화장실에 숨어 도박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이겼습니다. 50만 원을 따냈어요. 좋아, 이렇게 계속하면 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다음 날 유리는 그 돈을 모두 잃었고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잃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시어머니 재산. 그게 내 유일한 희망이야. 절대 재혼 못하게 해야 해. 유리의 눈빛은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었어요. 집안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유리만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막 끝났어요. 유리가 건 팀이 마지막 순간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 안 돼. 유리는 울음을 참으며 계좌를 확인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남편 월급에서 빼돌린 200만 원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사실 유리의 도박은 1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재미로 했던 로또가 시작이었죠. 그러다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토토로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용돈으로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고 남편 월급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교묘하게 조금씩 빼돌렸어요. 관리비를 올려서 말하기도 하고 없는 학원비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유리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어요. 여러 대출 회사의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빚이 8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시어머니 재산만 손에 넣으면. 유리는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몰래 본 적이 있었어요. 예금만 3억이 넘었고 아파트까지 합치면 10억은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혼하면 최소한 절반은 날아가. 그럼 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현석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유리야,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그게 어머니 생신 선물이랑 집안 살림 좀 샀어.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 현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리는 재빨리 돌렸습니다. 참 여보, 어머니가 요즘 어떤 남자 만나시는 거 알아? 응, 좋은 일이지 뭐. 좋은 일? 여보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재산 문제도 있고, 엄마 재산은 엄마 거지. 우리가 뭐라 할 권리 없어. 현석의 말에 유리는 이를 악물었어요. 남편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리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했어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70대 시어머니 재혼 막는 법 좀 알려주세요. 곧 여러 댓글이 달렸어요. 그중 하나가 유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혼 상대방 가족과 이간질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서로 의심하게 만드세요. 유리는 결심했어요. 더 강한 수를 써야겠다고. 유리는 박서준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서준 씨, 급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유리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 병원 기록이에요. 최근에 치매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유리가 만든 가짜 서류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초기 치매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재혼하시면. 서준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재혼하시면 큰일 나죠. 서준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와의 결혼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서로 조심해야죠. 유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채업자 곽 사장이었습니다. 차유리 씨, 이번 달 이자는 언제 주실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개월째 미루고 계시는데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현석과 혜라는 외출 중이었어요. 유리는 다급하게 곽 사장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큰 돈? 또 도박으로 따실 건가요? 곽 사장의 조롱에 유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아니, 그냥 곧 해결될 거예요. 한 달 더 드리죠. 대신 이자는 2배입니다. 곽 사장이 떠난 후 유리는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스포츠 토토 알림이었습니다. 오늘의 추천 경기라는 제목이 유리를 유혹했어요. 한 번만 더. 이번엔 꼭 딸 수 있어. 유리는 또 돈을 걸었어요. 남편 비상금 통장에서 50만 원을 빼낸 거였죠. 경기를 보는 내내 유리의 손은 떨렸어요. 전반전까지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제발. 하지만 후반 종료 직전 상대팀이 골을 넣었어요. 또 졌습니다. 유리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유리야, 뭐 하고 있었니? 아, 어머니,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혜라는 유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박진우 씨는 요즘 어떠세요? 혜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째 연락이 없어. 아마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아. 어머, 왜요? 아들이 반대한대. 너무 성급하다고. 유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하시는 게. 그런가. 혜라는 쓸쓸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리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도 다음 달 이자를 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재혼만 막으면, 유산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유리의 눈빛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어요. 화창한 목요일 오후 유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울지방신문이라는 가짜 신문사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은퇴한 의사 P씨, 황혼 로맨스로 여성 3명 동시 교제 의혹. 유리는 기사 내용을 더 그럴듯하게 다듬었어요. 가짜 인터뷰와 증언까지 넣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기사를 PDF로 저장한 뒤 여러 장 프린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유리는 프린트한 기사를 봉투에 넣었어요. 하나는 시어머니 방 앞에, 하나는 우편함에, 그리고 하나는 박서준 씨한테도 보내야겠네. 유리는 서준의 회사 주소를 적어 우편으로 발송했어요. 며칠 후면 모두가 이 기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유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의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그의 차에 여성용 스카프를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죠. 박진우 차량에서 발견된 여성용품, 복수 연애 증거. 유리는 이 사진도 기사처럼 편집해서 만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혜라는 방문을 열다가 또 봉투를 발견했어요. 또 이게. 봉투를 열어보니 이번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진우가 여러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다는 기사였죠. 혜라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혜라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유리가 노크를 했어요. 어머니, 저녁 좀 드세요. 됐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유리가 방으로 들어오자 혜라는 기사를 보여줬어요. 유리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이에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유리는 혜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기자가 있어요. 이 기사가 진짜인지 확인해 달라고 할게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혜란은 유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박서준도 회사에서 같은 기사를 받아봤어요. 비서가 가져다 준 우편물에 들어 있었죠. 이게 뭐지? 서준은 기사를 읽고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여러 여성을 동시에 만난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기사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준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지금 집에 계세요? 급히 뵐 일이 있어요. 진우의 집에 도착한 서준은 기사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진우는 기사를 읽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난 혜란 씨 외엔 아무도 만나지 않아. 그럼 이 기사는 뭐예요? 증언까지 나와 있는데. 가짜야. 누군가 날 음해하려고 만든 거야. 진우는 분노했지만 서준은 반신반의했어요. 특히 차유리가 보여준 치매 검사 결과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버지, 일단 잠시 거리를 두시는 게 어때요? 상황을 정리하고. 서준아, 너마저 날 의심하는 거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생겼어요. 월요일 유리는 더 대담한 행동을 했어요. 남편이 예전에 쓰던 낡은 시계를 들고 진우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슬쩍 물었어요. 저기, 혹시 이 시계 잃어버리신 분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일동 앞에 떨어져 있던데. 아, 그래요? 제가 맡아 놓을게요. 유리는 30분 후에 다시 전화했어요. 목소리를 바꿔서요. 거기 5호 아파트죠? 제가 남자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맡겨진 거 있나요? 아, 네. 조금 전에 누가 가져다 줬어요. 정말요?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유리는 바로 아파트로 가서 시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마치 진우의 시계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서였죠. 저녁 유리는 혜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제가 오늘 박진우 씨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다가 경비실에 들렀는데 거기서 이 시계를 봤어요. 유리는 시계를 꺼내 보였어요. 이거 현석 씨가 잃어버렸다던 시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거기에? 유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박진우 씨가 우리 남편을. 아니, 그럴 리 없겠죠? 혜라는 충격에 몸을 떨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 좀 해줘. 혜라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혜라는 결심했습니다. 진우와의 관계를 끝내기로요. 더 이상 이런 혼란을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혜라는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그만 만나요.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요. 진우는 즉시 전화했지만 혜라는 받지 않았어요. 진우는 직접 혜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혜란아, 나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혜란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유리가 대신 나왔습니다. 박진우 씨, 시어머니가 만나고 싶지 않으시대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저는 시어머니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특히 이런 분한테서는요. 유리는 기사를 들이밀었어요. 진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만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진우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헤라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비가 내리는 수요일 저녁, 진우는 아들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거예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혜란이 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니? 그 며느리가 뭔 짓을 한 건지. 저도 그 차율이란 사람이 수상하긴 한데 증거가 없으니까요. 진우는 막걸리 잔을 비우며 한숨을 쉬었어요. 70년 평생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혜란 씨 아들을 한번 만나볼 수 없겠니? 정현석 씨요? 왜요? 그 집 며느리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아들은 모르고 있을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해명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시각 혜란의 집에서는 유리가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어머니한텐 저희가 있잖아요. 유리는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혜란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나는 정말 진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어머니. 그래도 다행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유리의 말에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진우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때 현석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현석은 어머니의 우울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웠어요. 유리가 슬쩍 남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박진우 씨랑 헤어지셨어. 왜? 잘 만나시던 것 같던데. 그 남자가 바람둥이였대. 여러 여자 동시에 만나고. 현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안 보였는데.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아. 여보는 너무 순진해. 유리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애교를 부렸어요. 하지만 현석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준은 현석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정현석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의 아들 박서준입니다. 현석은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으니까요. 아, 네. 무슨 일로? 아버님과 어머님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사실은 제 아버지가 너무 억울해 하셔서요. 그 기사들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요? 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신문사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현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혹시 댁의 부인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닌가요? 서준의 질문에 현석은 머뭇거렸어요. 최근 유리의 행동이 확실히 이상했거든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좀 과했을 수도. 과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한테도 이상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어머님이 치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 현석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정정하신데. 서준은 유리가 보여줬던 가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조작이에요. 병원에 확인해 봤더니 어머님은 검사 받은 적도 없대요. 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날 저녁 현석은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왔어요. 유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는 척 TV를 틀어놓은 거였죠.
유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 있어? 현석은 서준에게 받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뭔데? 엄마 치매 검사 결과라며 박서준 씨한테 보여준 거잖아. 아, 그건 유리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현석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유리야, 솔직히 말해. 왜 그런 거야? 왜 엄마 재혼을 막으려고 한 거야? 유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유리는 차마 도박 빚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대신 다른 변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속으실까봐 걱정돼서.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 하지만 현석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 신문 기사도 내가 만든 거지?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곧 시인이었죠. 현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내가 엄마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안 돼, 제발. 유리가 현석의 팔을 잡았지만 현석은 뿌리쳤어요. 현석은 어머니 방으로 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혜라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진우는 아무 잘못이 없었단 거니? 네, 엄마. 유리가 다 꾸민 거였어요. 혜라는 눈물을 쏟았어요.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진우한테 어떻게 사과를. 그때 유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혜라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유리는 울면서 나갔고 현석은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엄마, 박진우 어르신한테 연락드려 볼까요? 혜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미 다 끝났어. 하지만 현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두 사람은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새벽 현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1년간의 통장 내역과 카드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매달 월급의 30%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유리가 말한 생활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었죠. 현석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유리가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대부업체 연락처? 왜 이런 게? 명함이 여러 장 있었어요. 모두 사채업자들 것이었습니다. 현석은 유리의 핸드폰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전 유리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우연히 본 기억이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메시지함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토토 입금 완료 200만 원 이번 주 이자 독촉합니다. 축구 경기 베팅 실패. 수백 개의 도박 관련 메시지가 있었어요. 현석은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가 도박을 하고 있었어? 은행 앱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이 총 8천만 원. 현석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래서 엄마 재혼을 막으려 했구나. 엄마 재산을 노리고. 현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먼저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자신의 이메일로 보냈어요. 일요일 오후 현석은 유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볼게. 일요일에? 알았어요. 현석은 사실 사설 탐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유리의 도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이 정도면 심각한 중독 상태네요.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탐정의 보고를 들은 현석은 절망적이었어요. 아내가 10년간 자신을 속여왔다니. 집에 돌아오니 유리가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유리야. 벌써 왔어? 유리가 황급히 핸드폰을 숨겼어요. 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유리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다 알아. 도박, 빚, 그리고 엄마 재산 노린 것까지. 현석은 증거 자료를 내밀었어요. 유리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석아, 나 좀 도와줘. 제발. 10년이야, 10년. 그동안 날 속여왔잖아. 현석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혜란이 거실로 나왔어요.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리야, 내가 정말 그런 거니? 유리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혜란은 단호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나가. 혜란의 호통에 유리는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험상궂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차유리 씨 계신가요? 곽 사장과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 달 이자 못 내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리는 비굴하게 빌었지만 곽 사장은 냉정했어요. 3일 드립니다. 그때까지 500만 원 준비하세요.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현석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 며칠 후 유리는 집을 떠났어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박 중독 사실을 안 친정 어머니 한미숙은 딸과의 연을 끊었어요. 너 같은 딸은 없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유리는 갈 곳이 없었어요. 작은 고시원에 들어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한편 현석은 박서준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 때문에. 아니에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죠. 두 사람은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책하고 계세요. 박진우 어르신께 죄송해서 연락도 못 하신대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으셨지만 여전히 어머님을 그리워하세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두 분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요. 화요일 오후 현석은 어머니를 모시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유리와의 이혼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유리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차유리 씨,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유리는 고개를 떨구며 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현석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10년간의 도박 내역, 빚 문서, 그리고 시어머니 재혼을 방해한 정황들. 피고는 10년간 도박으로 8천만 원의 빚을 지었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재혼을 조작된 문서로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차유리 씨,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유리는 울면서 시인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혼은 유리의 유책으로 결정됐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게 됐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유리가 혜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혜란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때 법원 밖에서 누군가 유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곽 사장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차유리 씨, 이제 더 이상 봐드릴 수 없습니다. 유리는 그들에게 끌려가듯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현석은 어머니와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제 박진우 어르신께 연락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내가 너무 부끄러워. 혜라는 여전히 진우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준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죠. 현석 씨,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네. 무슨 일이?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대요. 심장이 좋지 않으시대요. 현석은 즉시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혜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병원에? 네, 엄마. 지금이라도 가보시는 게. 혜라는 망설임 없이 일어섰어요. 당장 가자. 지금 바로. 병원에 도착한 혜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어요. 진우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진우야. 진우가 눈을 떴어요. 혜란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란아, 정말 내가 맞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란은 진우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내가 널 믿지 못했어. 다 거짓말이었는데. 알아. 서준이가 다 얘기해줬어. 진우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내가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퇴원했어요. 혜란이 매일 병문안을 온 덕분에 빨리 회복했죠. 퇴원하는 날 진우가 혜란에게 말했어요. 혜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 와서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 혜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그때 현석과 서준이 박수를 치며 들어왔어요. 축하드려요. 두 아들은 부모님의 재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혜란과 진우의 약혼식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약혼식이야. 혜란이 부끄러워했지만 진우는 행복해 보였어요. 50년 전에 못한 약속을 이제야 지키는 거야. 두 사람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반지를 교환했어요. 그런데 파티 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초췌한 모습의 유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축하드리러 왔어요. 모두가 당황했지만 혜란이 먼저 말했어요. 들어와요.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혜란은 유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당신도 새 삶을 시작하세요. 유리는 감사 인사를 하고 조용히 떠났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유리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요.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혜란과 진우는 50년 전 약속했던 그 벚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기억나니? 여기서 내가 했던 말. 진우가 혜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함께 걷자고 했었지. 혜란은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내가 숨긴 게 하나 있어. 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란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뭘 숨겼는데?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50년 전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쓴 편지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혜란은 놀라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쓴 글씨가 맞았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하지만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할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혜란은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이걸 5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응.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어. 그래서 살 수 있었어. 진우의 고백에 혜라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나도. 혜라는 핸드백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진우의 사진이었습니다. 나도 평생 간직했어.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5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현석과 서준이 가족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엄마,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손자, 손녀들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사진 찍어요. 아이들이 두 사람을 벚꽃나무 아래로 끌고 갔어요. 할머니 너무 예뻐요. 할아버지랑 잘 어울려요. 순간 혜라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모든 시련을 겪고 나서야 찾은 진짜 사랑.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혜란과 진우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현석이 건배사를 했어요. 두 분의 사랑은 50년을 기다린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 진우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사실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유리 씨가 나를 음해할 때 사실 처음엔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혜란을 바라봤어요. 혜란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일로 포기할 순 없었죠. 그래서 나도 혜란이를 조사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정말로 나를 의심하는지. 혜란이 놀라서 물었어요. 날 조사했다고? 응. 그래서 알았어. 내가 매일 울었다는 것. 나를 그리워했다는 것. 진우는 서준을 봤어요. 서준이가 몰래 지켜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혜라는 눈물이 났어요. 진우도 자신만큼 힘들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우는 봉투를 꺼냈어요. 유리 씨의 도박빚. 내가 다 갚았어.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도 불쌍해서. 도박 중독은 병이야.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혜라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란 사람은. 혜라나, 우리가 행복하려면 과거는 다 용서해야 해. 그래야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며칠 후 유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치료 열심히 받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두 분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혜라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봄날의 결혼식,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70대의 신랑 신부였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는구나. 50년 늦었지만 앞으로 50년 더 살자. 두 사람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어요. 주례를 맡은 오래된 친구가 말했어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도, 오해도, 시련도 이기지 못한 진짜 사랑입니다. 혜란과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젊은 사랑보다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1년 후 혜란과 진우는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보, 차 마실래? 그래, 고마워. 평범한 일상이지만 두 사람에겐 기적 같은 날들이었어요. 가끔 유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현석과 서준도 자주 찾아왔어요. 두 집안은 진짜 가족이 되었죠. 어느 날 혜란이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도 진우와 함께여서 행복했다. 50년을 돌아온 사랑이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다.
남은 날들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혜란과 진우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혜란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70년 인생, 50년의 기다림, 그리고 찾아온 진짜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